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한텐 이런 게 맞는구나 꼭 받아서 챙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좀 도움이 돼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트 성형외과 김지연입니다. 수술 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지, 별로 필요 없는 체크리스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청 다양한 보형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회사가 다른 거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 충전율이 다름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들도 있을 거예요. 환자분들마다 다 맞는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보형물이 구비가 되어 있고 내가 선택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형물 보증서 제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보형물을 사용을 했는지 보증서를 꼭 받아서 챙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에 혹시 모를 재수술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꼭 받으시면 보관을 잘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수술 후에 가슴 모양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3D,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벡트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면 좀 도움이 돼요. 이것도 결국은 컴퓨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형물을 체감을 해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3차원적으로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절개 부위를 선택하는 것, 겨절이나 밑절이나 회복기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평생 남을 것은 흉터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흉터가 남았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술 방법입니다. 근육하라던가 유선하 같이 너무 다양한 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근막하와 이중평면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 시에 마취를 어떤 걸로 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전신 마취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수면 마취를 원하면 방법에 따라서 수면 마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수면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의 위험도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는 적게 날수록 좋기 때문에 이제 전신 마취로 안전하게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는지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쌍주에 계시는지 두 가지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중요하네요. 재수술이 가능한가? 모든 수술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구연구축일 수도 있고 피가 찬다든지 염증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 빈도가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수술까지 커버가 되는 병원인지 체크해 보시는 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열람이 가능한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CCTV를 무조건 열람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CCTV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병원의 안전도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CCTV 여부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 후에 초음파 체크, 고주파 이런 것들이 가능한 병원인지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하루 이틀 차에 피가 고이거나 응급상황이 생기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것이 한번 필요하고요. 일주일 차, 2주 차, 그리고 한 달 차, 3개월 차, 6개월 차, 1년 차 이렇게 경과를 내원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필수적으로 내원해 주시면 좋은 것은 수술 직후와 2주차 경과입니다. 또 한 가지 체크해 보시면 좋은 것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여부입니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수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스스로 체크하기가 힘들다면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중단을 하면 좋을 것인지 전문의와 함께 수술 전에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갈아입기 편한 옷으로 입고 내원을 하시는 겁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것, 집업이라든지 단추 달린 옷이라든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것 이게 좋겠습니다. 위로 입는 옷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수술 후에 입는 속옷을 막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붓고 사이즈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속옷을 미리 준비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초반에는 보통 보정 속옷을 입는 경우들이 많고 수술 직후에 바로 속옷을 착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정 속옷 같은 걸 잘 착용하신 후에 속옷을 변경해야 될 때 그때 내 사이즈에 맞는 내 보형물과 내 가슴을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피팅해서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윗밴드는 착용해주면 좋은 경우도 있고요. 착용이 필요 없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환자분이 직접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2주 정도는 보통 착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위를 굳이 눌러주지 않아야 되는 분들은 아예 착용을 안 하기도 하고요. 위를 많이 눌러줘야 하는 분들은 한 달 혹은 길게는 2달까지도 착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니플 패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혹 수술 후에 유두에 감각이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옷을 입었을 때 그 부위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나는 대비하고 싶다 하시면 니플 패치도 도움이 되겠죠.
저는 틀사크림은 아주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술 후에 피부가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틀사크림을 아주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흉터 연고도 바르고 바로 옷을 입어버리면서 다 닦여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테이프처럼 나온 그런 패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연고보다는 붙이는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십니다. 가슴 수술하면 앉아서 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통증에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똑바로 누웠을 때 좀 더 통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좀 덜 아프고 일어날 때 덜 힘든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필수는 아닙니다. 효자손은 필요 없습니다. 수술 후에도 충분히 팔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가렵다. 그러면 긁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움직이셔서 모든 360도 운동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효자손은 굳이 챙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담 후에 체크해봐야 될 리스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체크리스트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에게 맞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시고 나한테는 이런 게 맞는구나 디테일하게 좀 더 상담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